네, 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 주말이고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멀리서들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시작 전에 제 명함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네, 인카금융서비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네. 자,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이? 우리 정웅 후보자님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오늘 댁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가산에. 지혜님은 우리 병준 부팀장이랑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1시간 반 정도?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자, 오늘 린치핀 잡세미나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진행하는 인카금융 서비스 린치핀의 잡세미나는 단순히 그냥 우리 조직은 이런 걸 잘한다. 우리 직업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일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견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직업 선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생 선택인 거잖아요. 누구라도 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직업에 따라서 자아 실현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생계 뭐 혹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굉장히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0-30분 정도밖에 잡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길면은 10시간도 진행을 해봤고 아주 짧게 혹은 평균적으로는 한 3-4시간 정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또 함께 일하게 됐을 때 리더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린치핀은 어떤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A to Z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없고 일단 제가 말을 아주 재밌게 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총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1부 내용은 일단 우리 일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2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직업관이 나왔다면 그 직업관에서도 다양한 조직이 있을 건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선택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쭤볼 거고 우리 일의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10년 넘게 세일즈를 하면서 느껴왔던 우리 일의 장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 궁극적으로 린치핀의 임직원분들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도 수수료 원장을 공개하면서 매우 투명하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10가지 카드 뉴스로 정리해서 10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우리 린치핀에만 존재하는 대기업 이상의 45가지 복지 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진다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인카금융서비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들어보셨어요. 지혜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코스닥에 상장이 된 유일한 GA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3분 정도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000명의 설계사가 선택한 그레이트 인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설계사들은 GA를 선택할까요? 이미 선진보험 시장에서는 GA로 판매 채널이 이동했고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GA 소속 설계사 수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보험 산업의 트렌드는 재판 분리인데 이제는 비교 선택이 가능한 GA가 대세입니다. 왜 설계사들은 인카를 선택할까요? 인카는 업계 최대 규모의 영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FA를 보유하고 있는 GA는 총 4군데인데 기업형 GA는 인카뿐입니다. 인카의 실적 성장은 2018년 대비 23%나 상승을 했고 작년에는 3,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업적 구성 또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반 보험이 골고루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카는 업계 최초로 코넥스에 이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투명성, 안정성, 성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 설계사분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인카가 제공해드리는 지원은 정보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 모바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인카는 자체 제작한 컨텐츠를 매일 아침 방송하여 업계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으로 영업의 전문가로 만들어드립니다. 영업 지원 시스템으로는 상품전략연구소에서 전 보험사 상품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판매 전략을 지원하여 영업을 쉽게 만들어드립니다. 인카는 신규 고객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 방문, 자료 지원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합니다. 인카의 WM 센터에서는 VIP, 법인 고객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객 계약 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 마케팅을 통해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직접 도민을 통해 계약 체결을 증가시킵니다. 인슈어테크 선도업체인 자회사 A인에서는 자체 개발한 어플과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성장하는 보험회사와는 달리 GA는 급격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GA 인카금융서비스는 3단계 목표를 통해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카가 가면 길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인카금융서비스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인카금융서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영상으로만 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구조를 설명할 때 인카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항상 잡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가 쓴 글인데 제 자서전과 같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88년생입니다. 그래서 36살이고 저는 25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0년 넘게 제가 이 금융자산 세일즈를 하면서 느껴왔던 거를 글로 표현한 건데 이 글을 같이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공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승진하지 말고 직업을 바꿔라.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11년 됐죠, 이제. 11년 전 25살 어린 나이에 금융 영업을 선택했고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한 적 없다. ROTC 장교 출신으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맞닥뜨린 사회라는 곳은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무조건 영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에 신경 쓰지 말고 소득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소비를 통제해 삶을 바꾸겠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벌면서 그 돈 아껴 모으는 건 효율도 좋지 않고 인생의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갉아먹는다. 차라리 모은 돈을 써서 나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개발에 투자하거나 이직 기회를 찾는 게 낫다. 가장 좋은 건 직업 자체를 바꾸는 거다.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400만 원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차라리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에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오히려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후자 쪽이 훨씬 베팅할 만하다. 신입사원이 연봉 2배로 올라가려면 과장급은 돼야 한다. 그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한계 소득이 월등히 높은 영업직에 도전하는 것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10배 더 번다고 10배 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직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도전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내 첫 월급은 23살 육군 소위 때 받았던 140만 원이었다. 내가 만약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10배, 지금은 100배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란 걸 평생토록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건 운이 아니라 내 판단과 의지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평생 경제적 자유를 성취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자기 가능성을 한정하고 미리 포기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승진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바꾸는 건 내 선택이다. 높은 소득과 성취감은 조금씩 올려서 얻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높은 직업을 고르는 거다. 찰나의 용기가 인생을 바꾼다.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만 하다가 포기했던 수많은 것을 떠올려 보니 더 그렇다. 만약 그 시기에 시도했다면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한 달에 140만 원을 벌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정말 주 100시간 근무도 우스울 만큼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매일 새벽에 퇴근해 새벽에 출근했다. 그런데도 소득은 전혀 개선되거나 올라가지 않았다. 당시엔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조금씩 개선될 거라 착각했던 거다. 아니다. 돈은 그냥 몇백 버는 일이 있고 몇천 버는 일이 따로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돈 잘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은 돈 될 만한 일을 해야만 잘 벌 수 있다. 돈 이야기가 아닌 내 인생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나와 내 가족의 자유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삶을 바꾼다. 내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다. 우리 후보자님들의 인생은 후보자님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바꾸는 거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제 자서전과 같은 글이어서 저는 이 글을 항상 이제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제가 읽어드린 이 글에서 이거는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먼저 지혜님부터, 네,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좀 어떤 것들이 지금 지혜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네네. 사무직. 사무직에서 일을 네. 하고, 연봉 인상률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직업 바꾸라라는 말은 공감이.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혜님은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직업군을 선택해 보시고 싶으세요?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그래요? 출퇴근이 자유롭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만 자유로운데 월급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출퇴근은 자유로운데 이제 돈까지 많이 벌 수 있는. 약간 욕심쟁인 거잖아요, 이게. 예, 사실. 약간 거의 불가능한 거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네, 돈까지. 다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그러니까 출퇴근이 너무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내 시간을 내가 좀 프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머니 프리, 타임 프리라는 말인데, 만약에 머니 프리, 타임 프리를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관을 좀 원하시나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네. 긍정적이고, 보듬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서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팀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기 입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욱님은 지금 세일즈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랬는데, 직업을 선택하신다라면 좀 어떤 직업관을 원하세요? 저 영업을 오래 해가지고요. 예. 장단점을 많이 아는데. 그러시겠죠. 제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새로운 거를 찾아보려고 해서. 네네네. 그럼 좀 어떤 쪽의 직업군을 원하시나요? 지금 저도 보험 코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보험 사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직업군보다는 사실 조직관이 더 중요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조직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를 좀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영업을 좀 오래 해가지고 네네네.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제 그 모임들 중에도 인카 부분이 네네네. 계시는데 네. 지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서 처음에 딱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하다 보면 말년에 가는 부채도 많으시고 또 빈이겠지만 네네네. 저는 그런 세계를 좀 보고 좀 보려고.
약간 체계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인데, 예, 마치 짠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직업관과 이제 조직관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꼭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혹은 가족분들 또는 뭐 내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어떤 조직을 갖고 싶고 내 인생의 꿈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점점 안 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나도 그냥 가벼운 농담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하고 근데 정작 생각을 해보면 가벼운 농담 따먹기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얼만큼 돈을 벌어보고 싶고 나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이 구조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난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 사실 이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요한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진 김에 이런 얘기를 평소에 우리가 하지 않고 생각조차 많이 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되돌아보자 라는 뜻으로 이제 여쭤봤고 이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제 잡세미나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욱님 그리고 지혜님은 스스로에 대한 선택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요. 우리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욱님과 지혜님이 저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라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솔직하게 100%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욱님과 지혜님이 제 잡세미나를 듣고 린치핀을 선택하던 선택하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게임처럼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고 10살 갑자기 젊어져가지고 또 어떤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남지 않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직업을 선택하고 조직을 선택하는 그런 관점보다도 후회 없게 들어보고 많은 거를 배워보고 이런 가치관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좀 선택의 폭을 넓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잡세미나를 그냥 우리 회사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변의 진리라고 불리는 우리 일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일의 장점과 단점들 어떤 부분이 힘들 수 있는지 뭐 수수료 원장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번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그걸 돕고자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경력 신입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장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욱님은 우리 일을 오래 이제 하셔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제 경험상 잡세미나를 수백 번 진행하고 수많은 경력자분들과 신입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서 느낀 건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영업인에만 치우쳐져 있다. 근데 저는 1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세일즈만 하고 영업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조차가 없어요. 저는 사업가고요. 사업가의 마인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분 대한민국 국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싫든 좋든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서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럼 거긴 법이 없나요? 거기에도 구조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태어난 이상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작은 단위의 가족이든 큰 단위의 조직이든 회사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어딘가에 속해서 그 구조에 따라서 그 구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일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20년, 30년 일하신 분들도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단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에 의해서 이 구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 구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그냥 오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한다면 어떤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시간을 투자해서 이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 구조 밖에서 일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이 구조 안에 속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금융 세일즈 구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20년, 30년 일하신 분들 중에 이 구조 모르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우리 일의 구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재밌는 건 대한민국의 이 금융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구조가요, 미국, 영국, 일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금융 선진국의 구조랑 DNA가 99.9% 일치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미국과 일본, 영국의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와 100% 일치합니다. 금융 세일즈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어떤 단어 키워드들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구조 안에 속해야 돼요. 원수사라는 구조가 있고요, GA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건 제너럴 에이전시입니다. 그럼 이 원수사는 뭘까? 정욱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혜님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우리 일이 단순히 그냥 어떤 보험, 보장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펀드, 퇴직연금,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보장자산이라는 상품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이 원수사는 뭐냐면, 혹시 지혜님 실손보험 있으세요? 어디 거 가지고 계세요? 실손보험 회사 모르세요? 자동차 있으신가요? 자동차 없으세요? 정욱님 실손보험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어디 거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손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대한민국에 하나손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해상 들어보셨죠? 또 이런 회사 들어보셨죠? DB손해보험, 한문철이 요즘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메리츠화재, 매트라이프, AIA, 뭐 기타 등등등등. 이 대한민국에 원수사가 몇 개가 있냐면 36개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원수사는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구조예요. 저는 참고로 원수사에서도 5년 이상 일해봤고 GA 직영지사, 지금은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GA 지사를 제가 오픈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의 구조는 내가 회사를 몇백억 투자받아서 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이 구조밖에 없는데 저는 다 경험을 해봤어요. 자, 원수사는 예를 들어서 지혜님이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회사 하나만을 위해서, 그 회사만을 위해서 그 회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수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GA는 대한민국에 이제 36개의 원수사가 있잖아요. 이 36개의 회사를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이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GA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두 분이 딱 들어봤을 때 한 사람이 한 회사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사람이 36개의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컨설팅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두 분? 예, 지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딱 드려서. 여기는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한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여기는 한 사람이 수많은 회사와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정말 클라이언트, 즉 소비자가 원하는 컨설팅과 어떤 플랜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누구라도 다 GA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부동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혜님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빌라를 원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막 찾아다니겠죠. 원수사 부동산을 딱 찾아갔는데 공인중개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내가 꿈에 그리던 정말 이상형이야. 뭐 예를 들어서 원빈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이미지도 좋고 젠틀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막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나왔대. 너무 이 사람 대단한 거야. 내가 빌라를 원하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개사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이 부동산을 가봤는데 그 부동산의 중개사는 그냥 평범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빌라, 아파트, 통건물, 원룸, 투룸 모든 상품과 모든 회사를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사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못하는 게 GA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다 똑같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 원수사와 GA의 벽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회사만 다뤄서 편협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큰 웨이브를 개인의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수사에서 GA 처음에 직영으로 이직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도 1억 8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넘어간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지금까지 내가 일한 시간보다 앞으로 일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저도 선택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40만 명.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보장 자산을 판매하는 컨설턴트의 숫자가 40만 명이나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한 4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10년 전에는 원수사에 사람이 30만 명이 있었고요. GA에 사람이 1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제는 여기에 10만 명, GA에 30만 명이 있어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미국과 영국,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제 다 따라왔는데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들, 금융 세일즈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국가들은 원수사의 컨설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극소수겠죠. 전체 이 컨설턴트 숫자의 1% 미만이다. 나머지 99%는 전부 다 이제 GA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의 변화, 이거는 감히 뒤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능과 본성이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뒤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재판분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재판분리가 무슨 뜻이냐면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이버에 쳐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요,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고객 만나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처음 접하시는 일도. 이렇게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은 원수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고객을 만나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판매는 전부 다 GA에서 하고 제조는 전부 다 원수사에서 이제 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재판분리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잡세미나를 통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다라면 절대로 이제 원수사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시대의 흐름에 이제 역행을 하는 거죠.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이제 투지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사에 10만 명 이상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알려드릴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원수사에서 모집한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수사에서 내가 분급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아까워서일 수도 있겠죠. 또 걱정돼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사에서 20년, 30년 이미 일을 해서 자리를 잡아놓으신 분들은 굳이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일을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원수사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 GA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원수사의 예를 들어서 하나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A라는 상품이 있어요. GA도 하나손해보험의 상품을 똑같이 판매할 수 있겠죠. 똑같이 A라는 상품이 있어요. 원수사에서 판매하는 A라는 상품과 GA에서 판매하는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사는 내가 잡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걸 어차피 못 보잖아요.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잡아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수사에서 A라는 상품 판매했을 때 내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GA에서 똑같이 A라는 상품 판매하면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팔았는데 2배를 받는 거죠. 왜? GA는 많은 회사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굳이 A라는 회사가 메리트가 없으면 그냥 B회사 하면 되거든요. C회사 하면 되거든요. D회사 하면 되거든요. 즉 시장 경제가 주는 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처음 봤잖아요. 제가 정욱님 핸드폰 뭐 쓰는지 맞춰볼 수 있어요. 삼성 아니면 애플 거 쓰실 거예요. 맞죠? 삼성 거 쓰시나요? 삼성 거 아니면 애플 거 쓰세요? 안 쓰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걸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만약에 삼성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투지폰 쓰고 있을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기술개발을 왜 합니까? 대체제가 없는데. 근데 똑같은 개념. 애플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서로 발전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한 회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베네핏은 다 우리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시됩니까?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고 주식도 해, 인터넷도 해, 게임도 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진도 찍어,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인물과 흐르는 물의 차이.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수료를 덜 주고 이 회사 상품이 별로야? 그럼 나 B 회사 하지 뭐. 그럼 A 회사 망할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망하길 원할까요? 그러니까 A 회사도 발전시키고 B 회사도 발전시키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되는 구조가 바로 GA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우리 컨설턴트들이 해줘야 되는 그냥 본질적인 게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 있는 30만 명이 여기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미 그게 다 선진국들은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을 할 거면 당연히 이제 GA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본질이다. 모든 회사를 다 비교 분석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혜님이 2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나랑 너무 친해. 가족이야, 그냥 가족. 근데 그 친구가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마침 지혜님이 연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 친구가 컨설턴트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막 한두 시간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연금 컨설팅을 해줬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10년 내면은 한 5% 이자 준대요.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가입을 했어요. 친구 믿고. 근데 갑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추천해준 게 제일 좋은 게 맞나? 왜냐면 30만 원씩 10년을 내면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는 거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만 내 친구랑은 다르게 여러 가지 회사를 전부 다 비교 분석해주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김민준 대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시간 동안 상담을 똑같이 이제 연금을 해줬는데 내 친구가 설명해 준 거는 30만 원씩 10년 내면은 고작 5% 주는데 김민준 대표가 설명해 준 건 똑같이 30만 원씩 10년을 내는데 이자를 10%를 준다네? 그러면 지혜님은 그냥 친구 믿고 5%짜리 가입을 해가지고 손해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건 뭐건 일단 더 많은 이자를 주는 10%로 바꾸실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바꾸죠. 이거 안 바꾸면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분한테 해봤는데 안 바꾼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도 난 바꾼대. 왜?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똑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손해를 봐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인데 뭐하러 손해보고 삽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일즈 활동을 한다라면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구조에서 일을 하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심화된 건 뭐냐면 그래 10년 전에는 원수사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나도 하나 하고 이 사람도 하나 하니까 뭐 아이 그래 되겠지 였는데 지금은 GA 설계사 숫자가 80%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수사에서 컨설팅을 잘 해놔도 GA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냥 어줍지 않은 설계사가 와가지고 설명을 대충 해주고 더 좋은 상품만 내밀면 어떤 관계여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일하던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더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여기는 더 많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좋은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설명 안 들으면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야, 원수사가 제일 좋아. 그 말이 당연히 인지가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구조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잡세미나에서도. 그래서 재밌는 거죠. 자, 이제 GA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GA에서도 3, 27, 97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응?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GA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GA가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불리는 게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정욱님은 경력자시니까 인카금융 서비스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메이크원 금융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영진에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도 모르는 GA가 수두룩해요. 심지어 저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구조나 혹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외부 강의 나가서 경력자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혹시 어디 회사 다니세요? 어디 회사 다니세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막 튀어나와. 이런 회사도 있구나. 검색해도 안 나와. 근데 이런 회사가 있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GA가 대한민국에 1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GA 중에 1000개 중에 이 3개가 초대형 GA예요. 초대형 GA. 3개가 1000개 중에 딱 3개만. 그리고 이 27개 있죠. 얘네가 뭐냐면 이제 대형 GA야. 그리고 970개 있죠. 엄청 많죠. 얘네가 뭐냐면 이제 중소형 GA예요. 대형 GA, 초대형 GA, 대형 GA, 중소형 GA.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 얘네들은 중견기업. 얘네들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도 더 작은 규모도 있겠죠?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하청업체인 거예요, 하청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정욱님과 지혜님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고객분을 만나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 돈을 컨설팅을 해줬으니까 내가 돈을 받겠죠.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월급이 GA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원수사에서 나올까요? 원수사에서 나와요. 경력자시니까 이렇게 대화가 통하네요. 원수사에서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품 제조는 얘네가 하니까 우리는 그걸 대리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초대형 GA는 1년에 매출을 100억을 내. 근데 얘네들은 1억을 내. 얘네들은 20억을 내. 원수사에서 GA들에게 돈을 줄 때 100억 매출 내는 사람한테 많이 줄까요? 아니면 1억 매출 내는 사람한테 많이 줄까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20억, 1억보다는 100억 매출 내는 회사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더 눈치 봐야 되고.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에 SNS 보면
여기 있는 이 990개 회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수수료 제일 많이 준대.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SNS에는 과장 홍보든 노이즈 마케팅이든 그냥 뭐든 다 하는 거잖아요. 본인 계정이니까. 근데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인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더더욱 중요한 거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초대형 GA는 대기업이고 얘네들은 중견기업이고 얘네들은 중소기업이잖아요. 하청업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회사 취업할 수 있다면?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싶어. 그럼 어떤 회사 취업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이 대답하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거기가 월급도 제일 많이 주지, 복지도 제일 좋지, 회사 규모도 제일 크지, 자본금도 제일 많지, 제일 유명하지. 똑같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에다 취업을 못해요?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려면 서울연고대 나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스펙이 좋아야 되고 많이 안 뽑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대기업에 누구나 가고 싶지만 누구나 못 가요. 왜? 더 스펙이 좋아야 되니까. 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뽑으니까. 근데 우리 금융 세일즈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이 금융 세일즈는 특이한 점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데 원수사에서 왜 일을 하냐. 당연히 GA에서 일을 해야 된다. GA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웃긴 게 초대형 GA. 참고로 이 제가 일하고 있는 인카금융 서비스가 초대형 GA 중에서도 1위 GA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이 지사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사제에서 일을 하려면 제가 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 차리는데 제가 제 돈 몇 억을 썼단 말이에요.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제가 제 돈 몇 억을 썼는데 아무 회사나 이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남들이 보지도 않는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규정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찾아보고 나서 내 돈을 투자해서 이걸 차렸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주는데 조직원들 인생도 같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죠. 자, 초대형 GA 중에서도 대한민국 1위 GA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인카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도 했겠죠.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회사의 자본력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인정할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GA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인카금융 서비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삼성, 애플 이거 맞췄잖아요. 그거 맞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독점하니까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사업이 다 독점하는 시대예요. 독과점 형태로 성장을 해요. 왜?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정보를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서, 블로그 통해서, 네이버 검색 통해서, 구글 서치 통해 가지고 어떤 회사 상품이 제일 좋은지 리뷰 다 나오고요. 이제는 다 알아.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서치를 했는데 뭐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길 왜 선택을 해요? 이 회사는 연매출이 1억이래. 이 회사는 100억이래. 여기가 최고래.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 꼴찌 회사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1위 회사를 선택합니까? 일반적인 사회처럼 초대형 GA에 입사를 하고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어디든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아주 특이한 구조거든요.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데 대기업 갈래, 중견기업 갈래, 하청업체 갈래, 여기는 똑같이 일했을 때 월급 1,000만 원 준대, 여기는 500 준대, 여기는 200 준대. 이걸 알게 되면 아니 누가 여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GA 월드라는 매스컴이 있는데 거기서 매월마다 GA에 대한 기사를 내요. 실제로 이게 상상이 아니라요. 통계치가 거기서는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이제 매스컴이니까 나오겠죠. 여기 계신 분들의 퇴사율이라든가 이직률은 27.6%.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순증 인원 그리고 순매출이 증가율은 16.8%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더 좋은 선택을 할 텐데 똑같은 일,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데 뭐하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대기업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 대기업 중에서도 1위가 인카금융 서비스니까 저도 선택을 한 거고 네이버의 인카금융 서비스 치면은 4년째 브랜드 평판이 1위예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사람들도 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중요한 직업을 선택할 때 검색과 서치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구조 당연히 설명 못 하겠죠. 본인한테 불리한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 메이컨 금융 서비스가 제일 좋아. 영준에서 제일 좋은 회사야. 그럼 그 말 믿고 입사했다가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다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구조부터 굉장히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 선택하냐 이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돈도 덜 받고 복지도 안 좋고 투명성도 제고가 된 회사들일 텐데.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재밌는 건 이제는 모든 사업이 다 독과점 형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들은 점점 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1, 2위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유리한 구조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금융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마치 핸드폰 전쟁 중에서 삼성, 애플만 살아남은 것처럼 1위, 2위 기업만 살아남은 것처럼 모든 사업이 이제 다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면 당연히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맞고요. 이 수준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GA 전체 1000개에서 1년에 하는 매출을 그냥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볼게요. 숫자는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여기서 100 중에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얼마 할 것 같아요? 970개의 중소형 GA 중에서. 여기 두 개 합쳐가지고 대략 20에서 30%예요. 나머지 3개, 초대형 GA 3개에서 80%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도전 정신이 뛰어나서 여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내가 반도체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를 따로잡을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 개인이 전체 MS 중에 고작 20, 30% 차지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조직 키워가지고 난 대기업 따라잡을 거야.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하러 그렇게 선택을 합니까? 처음부터 가장 좋은 구조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A의 숫자와 구조를 말씀을 딱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딱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대기업 GA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직영과 지사. 이렇게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차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고 이제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욱님 그리고 지혜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를 몰라요. 누구도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웃긴 게 직영에 계시는데 자기가 지사에 계시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 너무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자, 이 두 구조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딱 벌었어요. 열심히 내가 상품 판매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번 돈이죠.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남이 뺏어가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자, 이게 이제 구조 차이가 뭐냐. 직영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딱 벌잖아요? 그러면은 본사가 600만 원을 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를 주냐면 이제 400만 원을 줘요. 난 10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본사가 600 떼가고 이제 400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딱 벌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최소 운영비 기준이 딱 지사에서 3% 가져가고 나머지 970만 원을
우리 조직인 린치핀에 이제 분배를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나서 너 400 받을래? 아니면 1000만 원 그대로 받을래? 그러면은 두 분은 400 받으실래요? 아니면 1000만 원 받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GA에 30만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전부 다 GA에 있는데 이 30만 명 중에 직영에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일한 만큼 온당하게 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아주 공평하고 투명한 구조인 지사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직영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사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사는 내가 1000만 원 일하면 1000만 원 거의 다 주니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30만 명 중에 85% 이상이 직영에 있어요. 지사는 10%밖에 안 돼요. 지사가 끝판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모든 내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온당하게 인정을 해주는 게 유일하게 지사제 구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제의 85%가 있고요. 지사제의 10에서 15%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이 일하고 아니 왜 절반도 못 받는 직영에 사람이 더 많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영 구조는요. 600만 원 떼가잖아요. 그 중에서 본사에서 이제 얘네들도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한 400만 원 정도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인마이 포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뭐 해주냐면 이런 사무실 임차 비용, 뭐 총무 고용 비용, 뭐 복합기 설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이제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다 뭐 해준다? 다 지원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겠지. 대신에 너는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한 400만 받아 이거예요. 네가 뭐 영업을 잘하든 뭐 넌 상관없어. 그래서 직영은 재밌는 게 모든 직급의 수수료율이 다 똑같아요. 내가 본부장이든 지점장이든 FA든 MDRT든 COT든 커리어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본부장이든 FA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이게 없어요. 네. 일을 더 잘한다고 해서 더 많은 베네핏을 줘야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떤 조직에 속해서 성장을 할 텐데 그 조직, 원래 내가 있던 조직이랑 갈라서야 되는 구조예요. 그게 이제 직영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대신에 내 돈 들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직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직영제 구조예요. 그럼 이 지사제 구조, 즉 린치핀의 이 구조는 뭐냐면 하나부터 10까지 이 지사 대표인 김민준 대표가 모든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영업으로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목표 다 달성했고 영업으로 떼돈 벌어봤고 영업이 너무 재밌고 영업 정말 잘할 수 있고 근데 진짜로 어느 정도 난이도였냐면 제가 10년 동안 영업을 정말 잘해오면서 별의 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겠죠. 사람 만나는 일을 하니까. 1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제가 얻은 내공이 한 이 정도라고 볼게요. 근데 이 지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얻은 내공이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냥 아예 달라, 이거. 내가 내 돈으로 이 사업을 꾸려나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 린치핀이요, 처음 지사에서 시작할 때 2년 전에 전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이제 제 사업화 구조를 만든 건 2년 됐어요. 8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희 임직원분들이 60명이에요. 불과 2년 사이에 가뜩이나 성장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8명에서 시작해서 원래는 이 빌딩에 3층을 썼어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원이 많아져서 6층 100평대로 온 거거든요. 8명이서 이 3층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내 사무실을 내가 꾸려보는데 바닥 타일은 뭘로 깔아야 되는지, 의자는 뭘 사야 되는지, 책상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칠판, 이런 보드막 카펜, 이런 지우개, 빔 프로젝트, 이 빔 프로젝트는 하나에 500만 원인데 복합기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 문짝은 뭘 달아야 되는지, 칠판은 뭘 설치해야 되는지,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지금 사무실 공간 안에 있는 정말 작은 볼펜 하나까지도 제가 제 돈으로 다 투자했어야 됐어요. 그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리더가 하는 조건으로 최고의 수수료, 최고의 대우를 온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사제예요. 근데 그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만 잘 되고자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내 조직원들이랑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다 잃어도 어쩔 수가 없어. 후회를 남기면 안 돼. 근데 일은 또 제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성장을 할지 말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 그 시기가 딱 린치핀의 2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당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아는 사람조차도 지사제를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인생 망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사제에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베네핏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제로서 이렇게 린치핀처럼 600% 이상을 성장하고 A to Z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지사제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거라면 이런 지사제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이런 지사제에서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는 늦게나마 이런 지사를 구조를 알게 되고 이런 지사의 사람들과 인연이 돼서 내가 여기서 시작을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세일즈 구조의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완벽한 구조에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사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모든 베네핏을 다 주고 조직도 1000명, 10,000명 이상 넓혀나가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유일한 구조가 지사인데 이 지사에 사람이 적잖아요. 왜 지사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지를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렇게. 자, 1번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리더가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많이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정욱님은. 우리 업계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10년 넘게 세일즈를 하면서 다양한 조직에 속해봤고 다양한 리더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매니저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업계에 정상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반대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만 하면 성장을 못할 수가 없다. 전 이 말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투명하게 하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이거든요. 솔직하게 하자라는 거죠. 자, 리더가 무책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경제에서 지점장까지 했거든요. 조직원 5명 그리고 플러스 내가 영업 조금만 하면요. 저도 지경제에서 연봉이 막 뭐 한 1억 5천, 2억, 3억까지도 갔었어요. 지경제여도 리더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사실. 물론 그런 건 있죠. 제가 원수사에서 이제 그 GA로 딱 이동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원수사에서 GA 처음에 직영으로 이직을 할 때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원수사 AIA라는 회사의 출신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주력으로 팔았던 상품이 뭐였냐면, UN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이 상품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2.5% 정도의 이자를 주는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당연히 이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이 회사 이거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DB도 없어. DB 영업이라고 해서 SNS에서 상담을 받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인 영업이나 뭐 내 주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하나 해줘 이렇게 영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아서 SNS 상에서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그렇게 상담 요청한 사람들을 내가 전문가로서 솔루션을 주고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우리는 다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 시대인데 10년 전에는 DB가 없으니까 다 제 주변 지인들, 뭐 그 지인이 소개시켜준 가족들 다 이런 사람만 상담을 하는 시대였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근데 이제 일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도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알게 됐냐면 이 동양생명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회사에도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랑 똑같은 구조의 디딤돌이라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란 게 이 상품은 이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2.5%가 아니라 3.5%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야? 내가 판매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그리고 DGB생명이라는 회사의 지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4%를 줬어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앞으로 일할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날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편협적인 구조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남겨두고 이제 여기로 왔던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웃긴 건 뭐냐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1억 6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 1억 6천을 받기 위해서 판매했던 상품을 지금 지사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 일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해주는 이 린치필에서 똑같이 판매하니까 한 3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품 판매했는데 여기서는 1억 6천 받고 여기서는 똑같이 했는데 3억 받아요. 이런 구조니까 구조를 잘못 선택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원수사에서 직영에서 이제 끝판왕인 지사. 그러니까 이왕 우리 일 계속 오래 할 거면 애초에 그냥 힘들어도 지사를 선택해서 같이 성장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 마인드였던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사를 아무나 오픈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리더가 무책임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자기만 배 따뜻하면 조직원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리더가 돈이 없어요, 돈. 리더가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잡세미나를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GA 직영에 계시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구조를 설명해 드렸죠.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하고 본인 지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점장도 왔어.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점장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 조직에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사를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분은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지사 이제 오픈해야지 하고 딱 통장을 까봤는데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실 보증금도 못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사업은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원수사에서 GA로 어마어마한 대이동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이 직영제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그냥 지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춰놓고 유명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런 린치핀 같은 지사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이동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이런 조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는 거고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하는 거고 조직을 홍보하고 브랜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래서 리더가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돈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릇이 넓어야 돼요, 일단 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저는 제가 세일즈를 선택하고 나서 쭉 일을 해오면서 유일하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처음에 지사 오픈하고 이 1년 동안이었어요. 이때 제가 왜 힘들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 되자고가 아니라 우리 조직원을 위해서 내 돈 3억을 썼어요. 제가 10년 넘게 영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고 제 가족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쉽게 결정해서 떡떡떡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분 혹시 아세요? 이 정도의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딱 그 기분이에요, 이게. 보세요. 여기 3층이 60평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조직원 8명으로 지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대표니까 한 달 내내 제일 열심히 일해. 죽도록 일해.
정말 죽도록 일하고 돈은 돈대로 다 써. 막 한 달에 막 월세랑 뭐 내고 뭐 내면은 막 마이너스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한 달 내내 잠만 자도 저는 마이너스 3천 원 일단 무조건 나가거든요. 한 달에? 1년이 아니라. 근데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직원은 8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빨리 더 좋은 구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포부가 있게 시작을 했어.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 2천만 원씩 나가요, 한 달에. 근데 일은 내가 제일 열심히 해. 돈을 벌죠. 한 500에서 1000만 원 벌었어요, 한 달에. 근데 마이너스 2천씩 나가니까 매달 1500에서 1000만 원씩 적자인 거야. 매달 그냥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 1000만 원, 1500만 원씩 적자예요. 물론 저는 사업가정 마인드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적자 보는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또 2억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버틴 거거든요. 1년 동안 적자였어요. 1년 동안. 그때 마이너스 한 2억 2천인가 적자였어요. 버틴 거예요, 그거는. 버티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큰 사업단으로 성장을 했죠. 또 이제부터 더 많이 성장을 할 거고.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하고 막 하루에 막 18시간씩 죽도록 일하는데 매달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1500이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언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복지나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투자해야 성장을 할 텐데 지금 당장 마이너스네. 근데 그걸 투자한다고 해서 언제 좋은 사람이 들어올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또 몰라. 또 누가 언제 그만둘지도 몰라. 그러니까 중압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할 때 제가 얻은 내공이 이 정도인데 지사제 1년 동안 얻은 내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압감,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돈과 그릇과 책임감과 멘탈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사제는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제로서 성장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구조고 가장 돈 많이 주고 가장 복지 좋고 모든 게 다 베스트인 구조인데 아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지사제인 거예요. 예. 근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 과정을 잘 버텨내고 많은 우리 조직원분들과 힘을 모아서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 린치핀에 대해서 더더욱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더 좋은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지사제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린치핀처럼 딱 표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명성이 없어서 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욱님은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뭐 이렇게 혜택을 드릴게요. 근데 지혜님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다 그딴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규율과 규정이 없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규율 만들고 규칙 만들고 문화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걸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요. 영업 다음으로 그게 제일 자신 있어. 왜냐면 린치핀 지사의 모든 구조를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한 회사의 구조, 한 국가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도입을 했고 현실화 시켜놔서 더 이상 이제 갖출 것도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지사가 망하는 이유가 각자 받는 수수료 테이블 얘기하면 해촉 대상이 돼요. 투명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린치핀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월급 받잖아요. 그럼 참고사항 눌러서 스크롤바 내리면 모든 수수료 테이블을 다 숫자로 기입한 유일무이한 조직이 린치핀이에요. 본부장 전산을 365일 24시간 더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명한 회사라는 거예요. 매달마다 수수료 원장 공유해주고. 심지어 인카도 굉장히 투명한 회사인 게 계약을 받잖아요. 그럼 전산상에 수수료 시뮬레이션 메뉴가 있어요. 정말 투명한 회사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우리만의 규율로 저희는 분기 승격을 하는데 분기마다 승격을 했을 때 누가 몇 테이블 받고 어떻게 베네핏을 받고 누가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를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는 승격식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사인데 어떤 데는 숨기는데 우리는 대놓고 오히려 이걸 이용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생각의 전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효과를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돼야 돼요. A to Z. 이거를 다 갖춰놔야 돼. 한 조직에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혜님이 완전 우리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입사를 해서 그냥 일해. 이게 아니라 린치피는 입사를 신입이 하잖아요. 경력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3주짜리를 받아야 돼요. 자체 교육이 있어야 되고 브랜딩이 돼야 되고 마케팅이 돼야 되고 복지 문화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원래 미팅이 있어야 되고 주간 미팅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우리만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 무경력 신입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고 정말 원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아갈 때까지 완전히 자립을 할 때까지 조직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모든 A to Z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지사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갖출 게 없을 정도로 갖춰놨어요, 이제. 린치피는 복지제도만 45가지예요. 복지제도만. 저는 모든 걸 다 기입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지사 오픈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그냥 내 돈인데 우리 조직원분들한테 베네핏을 준 게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엑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거에 얼마 줬는지 저 다 기입해 놓거든요. 아주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것까지는 기입 안 해놓지만 굵직굵직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전 다 기입해놔요. 저는 엄청 기입해 놓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런 그래서 저 좀 억울한 게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린치핀에 오신 분들은 한 달 정도 경험을 해보시면 와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고마움을 알아. 근데 이제 우리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처음에 린치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회사가 다 이런 줄 알아.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억울해 죽겠어. 린치핀 본부원분들이 유일하게 기억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 DB 종류가 너무 많아서 DB 종류를 다 기억을 못하고 두 번째는 복지제도가 또 너무 많아서 복지제도가 뭐뭐가 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달마다 계속 더블 공지를 해줘. 근데도 이제 다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가 내 돈을 퍼주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용하라고 오히려. 근데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베푸는 마인드로 가야 결국엔 모두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A to Z라는 게 뭐냐면, 조직원을 50명, 60명 관리하려면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예를 들어 정욱님과 지혜님이 린치핀에 입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만든 엑셀 시트, 체크리스트 엑셀 시트에 이정욱이라고 치고 신지혜라고 치면요. 이 사람이 린치핀에 입사해서 완전하게 정착을 하고 자립을 할 때까지 체크를 조직에서 체크해줘야 되는 20가지 리스트가 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었는지, 프로필 배너 만들었는지, 이력서 제출했는지, 생손보 자격증 땄는지, 변액 땄는지, 잡세미나 들었는지, 교육 들었는지, 데일리 고객 관리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 관리처를 만들었는지, 자료 다운 받았는지. 왜냐면 린치핀에 입사하면 20기가짜리 자료를 주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회사예요, 여기는. 그냥 완전 여긴 너무 좋은 토양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직접 해주시는 응? 거예요? 어떤 걸요? 입사하면 네. 자료? 그러니까 자료부터 그런 설명을 다 듣고 그렇죠. 그럼요. 그게 우리 교육 문화에 있어요. 3주간에. 그렇게 해서 2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거에 다 동그라미 완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문화 만드는 거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운영을 안 하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시스템을 관가해요. 그냥 영업만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업은 과학이고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지론이 있어요. 그렇게 조직 관리를 하니까 퇴사율이 거의 없고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60명인데 여러분들이 린치핀을 선택하면 저와 함께 일을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거짓이나 과장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조직원분들까지 모셔놓고. 다 팩트거든요. 그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A to Z를 다 갖춰놔야 되는데 우리는 A to Z 다 갖춰놨어요. 심지어는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도 신입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본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탁상 공론 얘기하고 막 세일즈도 안 하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속된 말로 잡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서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우리 린치핀 사내 강사진이 10명이 있어요. 실제 사내 강사 저 포함해서 저도 제가 직접 강의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접 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심지어는 저는 화법 특공대도 따로 운영하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실제로 제가 다 올려놓으니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실제 이 필드에서 영업을 하시는 사내 강사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3주 내내 달라붙어가지고 멘토링 해주고 교육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365일 중에 300일 동안 교육이 있는 평생교육원이 린치핀인데, 근데 저는 또 오전에만 교육을 잡습니다. 신입교육 제외하고는. 신입교육은 교육 시간이 기니까. 오후엔 또 필드 나가야 되잖아요. 저도 같이 영업을 하니까 실전 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저는 실전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문화가 돼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 있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일을 배울 수 있고, 또 누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또 공유 문화와 화합 문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합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에서 비속어도 못 쓰게 해요. 여기는 영업 조직인데 선행상이 있어요. 영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저는 제 유일한 소명이 뭐냐면 얼만큼 돈을 벌어야겠다, 조직원을 무슨 1000명, 10,000명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본인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영업이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와 시스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제 소명이에요. 이건 끝이 없잖아요. 원래 리더는요, 그 조직원들의 모든 꿈을 합친 것보다 더 커야 돼요. 리더의 목표가. 그래서 제가 정한 소명은 끝이 없어요. 왜? 이만큼 만들어놔서 이미 다 된 것 같아. 그래도 아이디어가 생기면 또 하는 거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9월 달에 린치핀에서 은행 적금 가입하는 분들한테 제 사비로 10% 이자 다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단순히 그냥 나랑 같이 일해서 돈 벌어 이게 아니라 진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고, 사업가 마인드를 알려줄 수 있고, 내가 먼저 해본 사람이니까 우리 조직원들이 진심으로 정말 훌륭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잘 살기를 전 바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행동으로 하고 돈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A to Z, 마인드까지 모든 걸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문제를 클리어하면서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사제로서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 최고의 GA, 설계사 숫자가 14,000명이 넘는 설계사 숫자가 제일 많은 이 인카금융 서비스에서 몇 안 되는 사업단으로 이제 승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거고, 이제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이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홍보하는 브랜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좋은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분들인 거겠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자,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마 얘기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일의 구조, 원수사와 GA, 그리고 직영과 지사의 차이, 이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린치핀 잡세미나 1부를 마치고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